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삼성전자가 파업하면 이 섹터는 슈팅을 준비합니다. 아직 지금도 바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유튜브가 지금 현재 100명을 돌파해서 나날이 상승 중에 있고 영상 조회수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이제 뭐 매매 기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좀 빠르게 오늘 나온 이슈를 기점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주말에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조금 얘기를 합니다. 자, 긴급 조정권이 뭐냐? 노동자들, 즉 노조죠. 노조가 단체 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 현장에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30일간 파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노조의 정당한 행위가 아닌 불법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조한테는 좀 강한 긴급 조정권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법원에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자,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며 만약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각 노조는 1억, 노조 지부장과 대행은 1,0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조의 입장은 무엇이냐? 21일 예정대로 파업을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는 우리는 문제 없다 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정부의 이 긴급 조정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법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너네가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따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너네끼리 어느 정도 협의하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기업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업의 말에 지켜.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 너네는 돈을 내. 라고만 하지. 막 여기서 강압적인, 뭐 강제적인 그런 집행은 없죠. 하지만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말 그대로 정말 인용했을 경우, 이거를 긴급조정권을 사용했을 경우, 이제 총파업부터 시작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이거 생각보다 노조의 지금 여론이 안 좋네. 그러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노조랑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노조는 어쩌죠? 점점 민감해지죠. 큰일 났네. 우리는 이제 이 파업을 통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었어야 되는데 여론도 등을 돌리는데 정부마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아마 총파업까지 가는 게 이 21일까지 가는 이 시간이 정말 지옥 같을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은 자, 오늘 삼성전자 뭐 장 시작을 했을 때는 약간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분봉으로 보시면 좀 이해도가 쉬운데 자, 장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죠.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한 4%가량 내려와요. 4%가량 내려오면서 코스피가 3% 이상 밀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선 쪽에서는 약간 이러다가 이거 사이드카 발동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 약간 뭐 이제 뭐 가처분 인용이라던가 뭐 정부의 뭐 이제 긴급 조정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엮이면서 주가가 좀 다시 좀 반등세를 강하게 얻어요. 하지만 또 장 막판에는 살짝 빠져주면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정말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외인도 거의 4조 가까이 매도를 했죠. 오늘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삼성전자에는 정말 많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정확히 딱 전고점을 딱 기점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좀 모습을 보여주죠. 약간씩 하락세가 이렇게 약간 조금 우하향, 약간의 반등 우하향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코스피 외국계 순 매도를 좀 보면은
SK 하이닉스, 그다음 삼성전자, SK스퀘어, 삼성전기, 그다음 뭐 이제 한미반도체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매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물산, 그다음 뭐 현대해상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것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좀 많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썸네일에서 말했던 도대체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뭐 기업이 오를까? 그건 아니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파업을 하는 만큼 이슈가 지금 꾸준히 붙어가는 종목도 존재합니다. 자, 그 종목이 뭐냐? 바로 로봇주예요. 로봇주. 일단은 무인화,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이런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를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35%나 확보한 최대 주주가 됐고, 자회사의 편입이 예정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 로봇 테마의 약간의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좀 잡아주고 있죠.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전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 구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이 강하게 매수세를 많이 붙여놨고 약간의 차익 실현을 좀 매도하는 경향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기관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매수세를 보이면서 약간씩은 좀 차익 물량을 던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용 초과 종목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 신용을 이용해서 매집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신용 매매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가끔, 정말 가끔 하긴 합니다.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급하게 좀 추매가 필요하거나 혹은 강하게 슈팅이 일어날 때는 저도 충분히 신용 매매를 하긴 합니다. 이제 미수는 좀 잘 안 쓰고요. 미수는 안 쓰고 신용 매매는 아직까지도 가끔 사용은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으로 주식을 한다고 쳤을 때 그 100만 원이 담보가 돼서 이것을 200만 원치를 살 수 있다면, 200만 원치를 살 수 있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물론 위험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이 종목이 금일 혹은 내일 이번 주 안에 강하게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충분히 종목을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신용을 통해서. 자, 어쨌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붙었을 때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어느 정도 지지선이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지지선이 정말 많이 내려왔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지지선이 내려온 이유가 뭐냐? 자,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뭐 연일 뭐 최고가를 갱신했고 뭐 8,000포인트를 넘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수급이 어디로 갔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수급이 어디로 갔냐? 자, 오늘도 엄밀히 따지면 코스피 0.3% 올랐습니다. 0.3% 올랐지만, 자, 코스피 0.3% 올랐죠? 0.3%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하락 종목이 약 2배가량 많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시장, 최근의 시장 자체가 대형, 가장 메인인 종목들 이외에는 수급이 쏠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시장이 올라도, 특히 삼성전자,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최근에 정말 많이 판가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SK하이닉스도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동일하게 정말 많이 팔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코스피가 8천을 갔는데 내 종목은 왜 바닥을 기고 있냐? 당연한 겁니다. 주도주를 잡아두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SK하이닉스를 매집했다거나 혹은 뭐 삼성전자를 매집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좀 대장주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까지는 조금 지지선을 넉넉하게 받아두시고 그 다음 이후 슈팅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N자 파동을 강하게 그려나갈 가능성도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지지선을 좀 매물대 구간까지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변동성이 강하게 큰 장 같은 상황에서는 종목을 보실 때 짧게 3%, 5%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수세를 길게, 좀 많이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게 뭐 투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이 밀리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 약간 7%가량 하락을 하면서 딱 이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지를 받아주면서 일단 뭐 좀 웨이는 매도세가 강하긴 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웨이는 매도세가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조금 약간 꾸준히, 뭐 엄청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아마 좀 차트를 우상향 패턴으로 천천히 그려 나가면서 돌파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일 로보틱스도 한번 봐볼 건데,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을 떠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구름대를 계속 터치하고 있죠. 구름대를 계속 터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선도 지금 현재 잡혀 있고, 그렇다는 것은 구름대를 뚫어 올라갈 확률도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전고점 기점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고 다시 좀 약간 반동세를 그리면서 N자 파동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추세라 그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로봇이 지금 재료 소멸은 정확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료 소멸은 아니고, 재료 소멸보다는 지금 현재는 좀 시장이 많이 밀림에 따라서 주가가 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든 종목을 다 볼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종목만 조금 봐볼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로보스타도 먼저 한번 볼게요. 로보스타도 제가 이제 말했던 딱 이 지지 구간 정확히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오늘 조금 약간 강하게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강하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좀 변동성이 심했죠. 뭐 14%까지 빠졌다, 또 10%가 올랐다, 또 5%가 빠지는 이런 어려운 이런 시장 속에서는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정말 대응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도 주식을 하면서 당연히 손절을 하고 손실을 잃는 게 저도 주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잡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지지와 좀 저항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것, 기관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를 강하게 붙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집량 자체가 꽤 많아요. 매집량 자체가 꽤 많고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외인은 오히려 좀 매도세를 조금 더 보이는 게 외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지지는 어디냐? 이제 금일에 좀 약간 지지를 받았던 구간과 저항은 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로보티즈 한번 봐볼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 뭐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이제 삼성 미래 로봇 추진단 이슈 때 같이 움직이는 좀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 미래 로봇 추진단 이슈가 좀 붙었었죠. 그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도 약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가 많이 꺾여 있기도 해요. 많이 꺾여 있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도 지지선을 조금 길게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라면 이제 첫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이 오늘 지지를 받은 구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기도 했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쭉 올라가던 그 상승장일 시절에는 저는 당연히 지지선도 타이트하게 저항선은 길게 잡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시장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무조건 종목을 지지선은 길게 저항선을 약간은 좀 짧게 잡아가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매물대, 지금 여기 가장 긴 매물대 구간에서 아마 지지를 좀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를 아마 딱 이 구간 37만 원
선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파동을 그려 나가다가 슈팅이 나오는 좀 그런 그림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뭐 매집세도 기관 쪽에서는 지금 꾸준히 매집세를 붙여주고 있는 추세고, 외인은 지금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PG 한번 봐볼 건데, 일단 뭐 SPG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름대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구름대에 좀 들어와 있고, 이 구름대에서 어떻게 돌파하냐는 이 종목의 정말 앞으로 차후 어떤 시장에서 가져갈지 좀 중요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수급 자체는 막 썩 나쁘진 않아요. 수급 자체는 썩 나쁘지 않지만 지금 약간 저항을 맞는 포인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길게 볼 것이냐 혹은 좀 짧게 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이 약간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시장이 밀리는 이 거래일 동안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았거든요. 종목 자체가 저항을 맞아주면서 아마 지금 이 거래일에 약간 조금 이 부분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지선은 어디냐? 오늘 저가가 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은 일단 현재까지는 높아 보이고,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다음 매물대 구간인 정말 밑에까지 봐야 돼요. 지지선이 11만 9천 원이 될 거냐 혹은 8만 6천 원이 될 거냐는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를 살짝 타이트하게 봐도 되나, 만약에 이 지지 구간이 뚫렸을 경우에는, 이 지지 구간이 아래로 꺾였을 경우에는 지지 구간을 제일 밑으로 잡아서 슈팅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잡히는 게 보인다, 이 매물대 구간에서 잡히는 게 보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여기서 매수가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슈팅을 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SPG 한번 봐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서 일단 티로보틱스도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미래로봇 추진당 인력 확충 소식에 같이 상승한 종목으로도 약간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이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캔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자, 이 말이 뭐죠?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다. 매도 물량이 더 많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1차로 지지를 받았던 이 매물대 구간과, 자, 2차 지지는 매물대가 마땅히 없죠. 근데 왜 여기서 매도세가 나왔냐? 주가가 시장에 밀립니다. 시장에 밀리면서 주가의 큰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합니다. 물렸네요. 주가가 단 한 번도 이 구간까지 터치를 주지 못합니다. 터치를 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내려옵니다. 자, 주가가 내려와요.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죠. 다시 내려갑니다. 자, 한 번 더 반등 주나 했는데 내려가요. 자, 바닥 확인되죠. 이제 이 장기 이평이 바닥 구간이 되겠구나라고 바닥 확인이 됩니다. 자, 바닥 확인이 됐을 때 이미 저였다면,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가 매매를 제외하고는 이제 단기로 들어간 종목은 오버나잇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스윙으로 담아가는 경우도 물론 존재는 하죠. 근데 스윙이라 한들 저는 2, 3주 이상 절대 보지 않아요. 저는 조금 시장이 뭐 상승장이든 혹은 하락장이든 뭐 변동성이 심한 장이어도 저는 저의 매수 원칙을 가장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것. 저의 입장에서,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저였다면 아마 여기서 잘랐겠죠. 최대한 손실폭이 적을 때 잘랐을 것 같은데, 자르지 못했다. 그럼 저는 이날, 이 장대 양봉이 뜬 날 추매에 들어갑니다. 왜 여기서 추매를 들어가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려진 차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쉽죠. 그려진 차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정말 쉽지만, 우리 안 그려진 차트에서 종목 이렇게 빠지는데 매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종목 이렇게 빠지는데 매수할 수 있는 사람 없고, 오히려 주가가 좀 약간 양봉이 세워지면서 슈팅이 나오는 이 구간이 오히려 매수하기 더 좋은 시점인 거죠. 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 싹 지우고 이제, 자,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그러면 이쯤에서, 얼추 이쯤에서 추매를 했겠죠. 자, 추매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바닥이 보여요.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게 보입니다. 바닥이 잡히는 게 보였을 때, 그러면 예상될 수 있는 평단이 어디냐? 한 이쯤에서 이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발생이 됐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익 물량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수급을 아예 붙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 뭐 외국이나 기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매도세가 조금 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원래라면 이 매물대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쳐줬어야 되는데 오늘 아래 꼬리를 달면서 약간 지지를 받았다 하긴 애매하죠. 자, 그랬을 때 어딜 보냐? 저는 처음에 지지를 받았던 이 2편 구간을 볼 것 같아요. 자, 이 2편 구간에서 지지를 받냐? 이 바닥이 확인이 되냐?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강한, 막 이렇게까지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약간의 우하향 패턴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지는 약간 이 장기 2편까지는 좀 내려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종목이 현대무백스 한번 보고 갈게요. 현대무백스를 제가 추천을 하기도 했었고, 뭐 일단은 좀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매도세가 강하긴 하지만 좀 그래도 다행인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관의 매수세는 아직 여력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외인도 뭐 매도를 물론 하긴 합니다. 절대 매도를 안 하는 종목은 없어요. 매도를 안 하는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적다. 즉 모아가고 있는 추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 어디서 지지받을 수 있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2편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단기적으로 좀 땡겨봤을 때는 오늘이 지지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왜? 매물대가 가장 깊으니까. 그리고 매물대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좀 정확하게 보여줬죠. 종목 자체가. 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조금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캔들을 길게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저는 이제 혼자 볼 때는 가깝게도 봅니다. 뭐 이렇게도 봐요, 저는. 저는 많이 뭐 진짜 적게 볼 때는 뭐 이제 20일까지도 봐요. 이 정도 막. 이 정도까지도 보면서 확인을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제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전고점 돌파까지는 어렵고 저항을 계속 꾸준히 받았던 이 구간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지 구간이 정확하게 받쳐줬을 때는 충분히 수급을 붙여서 주가를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 그래서 지지 구간만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TCB 로보틱스 같은 거를 좀 봐도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죠.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고, 단기 과열은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과열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주가를 꾸준히 끌어올렸던 이 차트에서 지금 현재는 당연히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뭐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과매수 구간에서도 떨어져 나왔죠. 떨어져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정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요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 단기 과열이 풀렸을 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과열이 풀리는 날을 기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ETF 딱 하나만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ETF 하나 보면은 일단은 뭐 ETF도 전고점 찍은 이후에 로봇주가 워낙 강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찍은 이후에 지금 약간은 좀 오늘 시장에 밀린 고, 그 다음에 로봇주가 전체적인 하락. 근데 오늘 섹터 자체가 뭐 반도체 몇 가지 제외하고는 다 하락세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오히려 뭐 WTI만 조금 올랐죠. WTI 이 원자재 ETF를 보셔도, 자, 여기 있는 원자재 ETF를 다 보셔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자재 ETF에서도 보이듯이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 WTI랑 원유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왜 추천을 드리냐? 아까 첫 번째로 말했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최대 주주고 삼성 로봇 테마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노조 이슈가 붙죠. 노조 이슈가 붙으면서 아마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은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뭐죠? 지금 현재 노조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 제가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댓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이랑도 대화를 자주 해요. 자, 근데 노조를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현 시점의 노조는 과합니다. 정말 과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수출의 35%를 책임진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그다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기업이 뭘 도대체 잘못을 했나?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직원들의 임금이 급여가 솔직히 말해서 적습니까? 저는 적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평균 지금 현재 연봉이 급여가 월 300에서 400선입니다. 300에서 400선. 자, 근데 삼전은 초봉이 8천이 넘어요. 초봉이 8천이 넘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봉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결국 더 달라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시선을 과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쁘게 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뭐 정말 많이 벌 때는 뭐 몇 천에서 몇 억까지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잃을 때는요. 잃을 때도 몇 천에서 몇 억 잃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 원인이 어느 정도 노조의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노조를 달갑게만은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말했던 그 손절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최근에 매집했던 종목이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보이세요? 저는 수익권이었거든요. 수익권이었는데 이날 어떤 이슈가 있죠? 현대해상이 2시 이후로, 자, 이거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해상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 2시 이후에 실적 공개가 예상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요. 왜? 2시에 슈팅이 나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랬는데 시장 이날 거의 6%가 가까이 밀려요. 6%가 가까이 밀리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세를 겪습니다. 제가 이제 잡아놨던 손절가는 3%였어요. 3%. 자, 3%의 손절가에 거의 근접을 해서 넘어선 그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합니다. 왜? 여기서 추매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어요. 추매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지만 추매 타이밍을 잡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적이 공개가 되더라도 수급을 붙여줄 수 있다는 정확한 확실성이 없었어요. 저는. 이날 뭐 외인이 거의 뭐 6조, 뭐 6조 정도 가까이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뭐 상승 종목이 몇 개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대하락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은 빠르게 손절을 하고 그러고 다음 종목을 매집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참 웃긴 게 제 매수 평균가가 여기입니다. 자, 오늘 만약 제가 고점에서 팔았으면 저는 뭐 거의 20% 수익 받겠죠. 근데 저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을 아쉬워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자, 대표적인 종목 하나솔루션도 제가 이전에 매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매수 한 번 더 매수 한번 보여주죠. 어느 정도 슈팅이 예상이 됐어요. 수급 자체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평상시의 장과 같다면 당연히 슈팅이 나오죠. 그러면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옵니다. 매도하고 나왔고 매도하고 나온 이후 주가가 어떻죠? 그때 만약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거의 20% 넘게 최고점 기준 이런 거를 아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내가 생각한 목표가가 왔을 땐 고민도 안 하고 매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있어요.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좀 이날 주가가 한번 강하게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구간을 보고 들어갑니다. 반등하는 구간을 보고 들어가고 이 종목도 아마 제 기억에는 실적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 장 8시에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매도합니다. 그 이후에 올랐죠. 더 올랐죠. 더 올라도 저는 고민 안 하고 매도해요. 이런 종목은 깔끔하게 보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아마 삼성생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딱 나오죠.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자, 매집 들어갑니다. 매집 들어갔죠. 제가 원하는 목표가 3% 이상 도달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나와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갈 거 알고 있어요. 실적 발표되면 분명히 상승 더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파냐? 나만의 원칙을 지키고 나만의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보여드렸던 차트 다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팔았던 그런 차트 뭐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또 그렇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도 있고 뭘 보여드려야 좋을까? 뭐 일단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매매를 많이 최근에 좀 많이 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 이거 보면 되네요. 자, 저도 내동 매매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왜 내동 매매 안 할 거라 생각해요. 저도 손절합니다. 저도 손절 안 하지 않아요. 자, 이 구간에서 들어갔던 이유 수급 붙여주면서 다시 슈팅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시장 빠지죠? 주가 빠지면서 제가 도달하던 목표가 매도 손절가에 진입합니다. 진입하니까 저는 슈팅 나올 거 알아도 바로 손절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목을 보실 때는 그냥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내가 매수한 기점에서 거의 지금 현재 28%까지 빠졌어요. 자, 그렇다는 거 제가 만약 여기서 더 오를 거야 하고 매도 안 했잖아요. 저 그럼 다음날 바로 이미 물리기 시작해요. 다음날 바로 물렸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매도 구간 한 번을 안 주고 쭉 빠지는 게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조심하실 이유도 충분히 필요한 거고 그 조심하심에 따라 본인의 원칙과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조금 여기서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관심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보시면서 이제 이 구간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더 좋고 더 재미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